일본 정부의 안중에도 없다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신임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초에 결정되는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에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진출하면서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의 탄생이 확정됐습니다. 유 본부장이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내가 진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벅차오르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WTO 한국인 사무총장의 탄생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하며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의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하버드와 MIT를 졸업한 뒤 25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인지도 자체만으로는 유 본부장보다 높습니다. 또한 역대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점과 유럽이 아프리카와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프리카 출신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역시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내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1라운드 선호도 투표가 있기 전부터 8명의 후보 가운데 유 본부장은 수수한 존재라며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을 빌미로 들며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게 된다면 WTO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일본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 자국의 악재,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재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 지명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 본부장을 상대할 일본에 마땅한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인기가 높았던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여성 후보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하지 않은 것은 바로 형편없는 영어 실력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국민들 역시 한국인 사무총장의 당선 여부를 우려함과 동시에 일본인도 영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에게 통하지 않을 뿐. 실제로 국제회의에서 여러 번 목격했다. 일본 대표만 영어를 할 수 없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많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은 적다. 그래서 한일 양국에 관계없이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의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3개월 안에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품목은 국산화에 성공하는 결실까지 맺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 및 의료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기의 국산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소화기 내시경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차세대 스마트 복합 내시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독일과 함께 독점하고 있는 또 다른 의료기기로 혈액 투석기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혈액 투석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서울대 병원에서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나섰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중증 급성 환자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혈액 투석을 통한 정화 치료를 위해 필터 모듈, 시스템, 투석액 등을 2022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 및 의료 수준이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통해 더욱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상 타임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